오늘은 루시님의 치유 여정을 본인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루시님은 미국에서 저와 가까운 곳에 사는 분인데요. 몇 년 전 오피스에 처음 들어설 때 젊은 여성이 창백한 얼굴로 휘청휘청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오래 아팠구나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딸을 얼마나 더 키울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제 존재 가치를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지독한 외로움과 자기 의심이 묻어나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과거의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당신이 숨만 쉬고 누워 있어도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사랑받아 마땅해요. 한참 후에 루시가 말하기를 그때의 제 말을 일기장 맨 앞에 적어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도 루시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몇 분간의 짧은 스토리에 어떻게 다 담을 수 있겠어요? 몇 달 전 재교육 아카데미 수업을 듣고 있던 루시가 힐러로 출발할 수 있는 워크숍을 시작해 보겠다면서 도와주세요 그러더군요.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바로 그 워크숍, 본인의 워크숍에서 루시가 한 이야기인데요. 그냥 흘려보내기가 아까워서 유튜브용으로 압축해서 녹음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경험들이 유사한 아픔을 겪으시는 분들을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치유적 자산이 되겠죠. 긴 길을 동행해 오신 루시의 남편 정 선생님과 따님께도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저의 치유 여정을 잠깐 나눌까 합니다. 저는 2007년도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건강했고 직장도 다녔고 일을 하면서도 운동도 하고 학원을 다닌 만큼 에너지도 넘쳤습니다. 결혼을 하고 남편이 살고 있는 이곳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삶의 많은 부분들이 저에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언어의 스트레스, 시댁과의 갈등, 아무도 없는 외로움. 그런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딸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이가 5개월이 되었을 때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갑상선 저하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민하고 꼼꼼한 성격의 저에게 육아는 마음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작은 일에도 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일 육아로 힘들었던 저를 보고 남편이 밖에서 밥을 먹자고 해서 남편 차에 올라탔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머리를 확 잡아당기는 강렬한 느낌이 들었어요. 놀란 저는 뒤를 돌아봤죠. 그러나 거기에 누군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 순간을 시작으로 저에게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이 시작되었던 거죠. 몸의 떨림과 두근거림, 귀는 심각한 이명 증상과 함께 작은 소리에도 날선 듯 예리한 통증을 만들어냈어요. 가장 큰 고통은 걸을 때마다 발이 땅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 때문에 어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마치 늪지대를 걷는 질척하고 몹시도 불안하고 기분 나쁜 느낌에 가까웠어요. 해마다 크고 유명하다는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모든 증상은 확연했지만 어떠한 치료법도 약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지인분의 소개로 헤일로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별 기대감 없이 찾아간 곳에서 저는 한 번의 치유 후 몸에 물리적 자극이 없었음에도 그날 밤 심한 몸살을 경험했어요. 이게 뭐지? 하면서 꽤나 신기하고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살이 지나간 다음 날은 몸이 가볍고 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괜찮은데? 뭔가 몸이 편안하게 느껴져. 이거 한번 계속 해볼까? 그렇게 저는 선생님께 몸치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힐링을 시작하고 1년 남짓 지났을 때
주치 선생님은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갑상선 수치가 정상이 되었으니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제 양쪽 발에는 옥수수알 만한 크기의 꽤 큰 편의 티눈이 있었는데 치유를 받던 어느 날 보니 양쪽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런 저런 일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서서히 힐링하니까 내가 안전하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긴장이 완화되고 불안이 조금씩 덜해지는 것은 제 몸에 나타나는 잦은 이상 증상들의 횟수를 줄여주거나 사라지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션을 거듭할수록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자주 갖게 되었는데 마주할 때는 인정하고 싶지 않고 화가 나고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런 저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껴안는 힘이 생기자 몸도 조금씩 가속도를 붙여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가 애쓰는 것 없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일의 판단이 빨라졌고 직관력도 좋아졌습니다. 그 후 몸의 치유가 마음의 치유에 직결돼 있음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더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힐링스쿨에 등록을 하고 치유의 원리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명상 요법들을 배우고 경계선 설정, 내면 아이 치유 등 삶의 중요한 스킬을 배우고 연습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것들이 제 삶에 잘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금씩 저와 제 삶이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내적으로 더 강해졌고 삶은 단순하고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하듯 그 이후에도 암수술, 유산 등 예상치 못한 힘든 일들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마주할 때면 여전히 가슴은 철렁거리고 삶은 휘청거립니다. 그러나 빨리 나아가야 할 자리로 돌아오고 바라보아야 할 것들에 집중하는 힘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에 좋고 나쁨을 이제 더 이상 분별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저는 선한 사람이었고 외부의 요인들을 탓하며 스스로를 희생자로 만들곤 했던 고집스러운 생각.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들 탓이야 하면서요. 이것을 내려놓고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두 내가 창조해낸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내 삶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기로 하고부터 삶의 어려운 순간들은 비교적 쉽게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밝은 곳에서 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혹은 고통 중에 있을 때 깨달아지는 빛과 같은 내면의 힘을 발견하면 누구라도 그 한 줄기 빛으로 일어나고 앞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 삶 전체를 원하는 대로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슬퍼할지 그 순간을 빛으로 나아가는 삶의 기회로 삼을지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정답은 어느 쪽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그 삶의 지난하고 고된 여정을 함께 하거나 대신해주지 못하니까요. 선택은 각자의 몫이고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힐러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필요한 누군가에게 제 삶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성장해 가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워나갈 생각에 설레입니다.